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저번 시간 우리 셀프 상속 등기하는 법 배웠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셀프 증여 등기하는 방법 한번 배워볼게요. 가장 문의를 많이 하시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 동선부터 살펴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집 행정복지센터, 과거주민센터죠. 그 다음에 구청, 은행, 등기소, 요 코스가 있고, 집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그 다음에 은행, 구청, 등기소, 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은행이랑 구청 사이가 바뀌냐면, 요즘 은행이 3시 반 되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 안에 이 모든 절차를 취하려다 보니까 은행부터 먼저 가서 은행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구청 들렀다가 등기소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부터 알아볼게요.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건축물 대장 등본, 토지 대장 등본, 등기필증, 요 세 가지가 필요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기필증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부동산 확인 서명을 작성해 가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해지니까 네이버에서 조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정부24로 검색하면 그 사이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들 다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토지대장 발급받을 때 정부24에 들어가시면 토지 대장 등본 교부 괄호치고 대지권 등록부,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증여받으시는 아파트의 동호수 끝까지 입력하셔가지고 그 아파트 대지권 등록부가 포함된 토지 대장 등본을 뽑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서류들은 등기소에 가면 지적민원실에서도 뽑아가도 되는데, 저라면 미리 뽑고 가겠어요? 인터넷 등기소에 가가지고 아파트 등기부 등본 반드시 뽑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신청서 나중에 쓸 때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확보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등기신청서도 집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등기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 구청, 은행 가면서 발급받는 것들을 내용을 다시 써야 되니까 요 등기신청서 관련 내용은 제가 등기소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증여 등기를 할 때는 대부분 우리 증여자랑 수증자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혼자 가서 등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증여하시는 분의 위임장,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양식들은 네이버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치면 거기서 검색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서류가 준비됐으면 우리는 행정복지센터로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행정복지센터로 간 이유는 주민등록 초본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주민등록 초본은 우리 증여하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두 분 다 발급받아야 되고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까먹은 거 하나 있죠? 맞습니다. 우리 증여계약서도 있어야 되겠죠. 증여계약서에는 증여하는 부동산 적고, 증여자, 수증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적으신 다음에 이름 옆에 인감도장 찍으시고 인감도장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를 왜 행정복지센터에서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인감증명서를 여기서 발급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구청으로 가시죠. 여러분이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취득세 납부. 두 번째, 증여계약서에다가 검인을 받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어떤 구청으로 가느냐, 그 여러분이 증여받는 부동산을 관할하는 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2020년 8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공시지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이전 3.5%에서 12%로 올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이전 3.5% 세율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건지. 토지에 공시지가가 있다면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네이버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아파트의 경우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되고, 주택의 경우라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라면 개별 공시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공시 기준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증여 시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구청을 가셔가지고 취득세 신고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청 직원분이 여러분이 납부해야 될 취득세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납부하시면 되고,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싶으면 가상계좌 발급해 달라고 하고, 카드 결제하고 싶은 분들은 카드 결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납부를 끝내고 나면 영수증을 주거든요. 우리 그 영수증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구청 민원실에 가시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검인 창구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증여계약서 검인 받으러 왔다 하면 우리 도장 찍어 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증여계약서 챙겨가지고 은행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취득세랑 달리 여러분들이 그 금액을 알고 가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청약채권 클릭하신 다음에 일종 국민주택채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대상 금액 조회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매입 용도를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및 무상취득이라고 클릭하신 다음에 건물분, 토지분, 각 시가 표준액 입력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금액 기준으로 은행 가가지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작성한 다음에 납부하시고 확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즉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청약채권, 일종 국민주택채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클릭하시면 우리 5개 은행이 뜨거든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용하시는 은행 클릭하셔가지고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여러분들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발급해 봅시다.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자료센터 클릭하시고 등기 신청 양식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증여라고 치시면 신청서가 나옵니다. 미리 우리 집에서 인쇄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물 등기부 등본도 인쇄해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써나가면 됩니다. 등기부 보시고 한동 건물의 표시라고 쓰시고 등기부상 주소 쓰고 도로명 주소까지 쓴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고 쓰시고 건물 번호, 건물 내역 이런 거 쭉쭉 써주시고 대지권의 표시라고 쓴 뒤에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런 거 다 써줍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여러 대지 위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토지를 다 써줘야 됩니다. 등기 원인은 증여라고 쓰시면 되고 날짜는 우리 증여 계약서 작성해 쓰시면 됩니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런 거 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쭉쭉 쓰시면 문제 없겠죠. 제가 봤을 때 우리 등기 신청서 첫 장에 쓰시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다가 모르겠으면 등기소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면서 썼다가 수정했다, 썼다가 수정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서 완성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갑시다. 부동산별 시가 표준액 있죠. 여기에는 우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봤던 공동주택 가격 쓰시면 되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은행에서 받았던 확인증 보고 쭉 쓰시면 됩니다. 총액 쓰시고 그 밑에 이제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 14자리 아까 은행에서 받았던 거에 다 써 있거든요. 14자리 그 숫자 쓰시면 됩니다. 취득세 부분은 구청에서 받았던 영수증 보고 다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빈칸은 우리 등기 신청 수수료를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가면 ATM 기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건당 15,000원으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그러면 몇 건 해야 되냐? 저는 실무적으로 가르칠 때 등기부 뽑는 수만큼 끊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는 해당 호수에 대한 등기부 등본만 뽑으면 이 신청서 작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건 뽑으니까 15,000원짜리 한 장만 끊으시면 됩니다. 그 영수증 보면서 등기 신청 수수료 요 빈칸들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작성하신 다음에 우리 가져갔던 서류 전부 다 첨부하셔가지고 등기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소 직원분께서 검토해보고 이상 있으면 전화하겠다. 그러면 전화와서 이런 거 추가로 필요하다 하면 추가로 맞춰주시면 되고 그게 없으면 아마 등기가 잘 진행될 겁니다. 등기가 진행되고 나면 등기 필증이 나오는데 원칙은 이제 등기소로 가서 등기 필증을 들고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싫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체국에서 반송우편을 구매해서 등기 신청할 때 그것을 같이 접수를 해버리면 등기 필증 나오면 그 반송우편 통해서 여러분의 집으로 보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셀프로 증여 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모르는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끝낼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수정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